이번 주 주식시장을 보면 역설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진한 고용지표의 긴축 정책이 아직이다라고 안도하는 것 같더니 어제 급상승한 소비자 물가에는 긴축이 당겨지겠다며 경계감이 확 높아졌죠. 고용도 물가도 사실은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회복, 가격 상승, 그리고 언젠가 있을 긴축은 한 세트입니다. 달리 보자면 긴축 얘기가 나온다는 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만큼 경기 회복이 가파르다는 거겠지요. 결국 시장 방향성은 정해진 코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주행도로는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진단 간단히 받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와우넷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어제 나오셨던 이 전문가분들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네. 조정이 좀 깊어서 그랬는지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좀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갈까요? 일단은 시장이 일단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어렵고요. 일단은 오늘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 지수 쪽 이슈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기준점으로 사실 그간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성장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제 재미없는 또는 이제 신규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구산업 또는 전통 산업들이 힘을 내면서 시장의 이제 그 움직임 섹터의 흐름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고, 이러한 흐름들은 이 앞전부터 이제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더 많이 추종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변동성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고, 나스닥 자체가 어쨌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라고 이제 많이 일컬어지고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지수화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게 조정을 받으니까 국내 이제 IT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시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이제 좀 이 앞전에 부담스럽다 또는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일단 가치주에 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수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항상 맞는 법칙은 없지만 항상 맞다고 느끼는 거는 한쪽으로 쏠리면 꼭 반대급부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작년에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과 성장주가 아닌 이제 가치주를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계속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냈고, 가치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올드하다 내지는 지루하다, 이러한 이제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이제 들어와서 2, 3, 4월 달부터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라 시장에서는 확실히 한쪽으로 쏠리면 분명히 좀 반대급부가 일어난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새기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잠깐 얘기를 해줬던 대만 어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좀 갑자기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그 역시도 강대국인데 미국 쪽에서 투자를 좀 하다 보면 아마 그쪽에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다.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얘기는 계속해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흐름을 좀 본다면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도 약간 무너져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반도체 쪽은?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분들이 아마 반도체 쪽을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사이클을 좀 짧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계속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본업 말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내 이제 시가총액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산 배분을 할 때 미국인지, 그러니까 선진 시장인지 아니면은 이머징인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이머징 안에서도 어느 국가를 넣을지를 이제 포션을 정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섹터를 정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좋다 나쁘다 했을 때 그냥 나쁘면 바스켓으로 이제 매도를 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한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션을 조금 줄여 왔었던 와중에 삼성전자의 그 이제 바스켓 안에서의 구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온 측면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쇼티지가 났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올해 1월 달 1월 11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저도 이제 장중에 이걸 보면서 놀랐는데 9% 정도를 하루에 움직이는 걸 전날 7% 움직이고 그 다음날 이제 9% 이틀간에 한 15% 정도 움직이는 거 자체가 네. 사실은 이 앞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없었던 일이 생기면 그 구간이 항상 변곡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1차적으로 변곡이 나온 거고 그때 가격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55,000원대까지 사실 55,000원부터 95,000원대까지 시가총액 뭐 한 300조짜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이미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1분기 실적도 어쨌든 이 앞전에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했던 거였고 1분기 실적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이제 조금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들이나 아니면 분석들 나오는 거 보면 2분기 이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주가는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건 1분기까지의 실적을 대부분 이제 쇼티지에 대한 실적을 미리 이제 땡겨와서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흔히 말해서 이제 펌핑이 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와중이고 여기에서 사실 8만 원과 8만 5천 원 그냥 박스권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대만 이슈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그 8만 원이 깨진 건데 이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8만 원 위쪽으로 금세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8만 원과 8만 5천 원 박스권을 만들다가 2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수급에 대한 이슈뿐이지 상징성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어제 출연하셨던 우리 박창윤 대표님은 주별로 좀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1일 한미 정상회담 때 또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삼성전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박찬호 대표님은 되게 디테일하시고 주식을 잘하셔서 이 더 삼성전자를 잘하시잖아요. 저희가 막 주별로 요청을 했어요. 예. 네. 이거 주별로 저기 전략을 짰는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박스권 트레이딩이 사실 되게 무난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오늘 기술적으로 어쨌든 지지를 받았었던 8만 원이 이제 깨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아래쪽으로 열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그러니까 8만 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면 거의 그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이고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몇 조 얼마큼 팔았다. 근데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4분의 1이니까요. 네, 4분의 1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당연히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8만 5천 원부터 7만 8천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게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체감상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이게 이렇게 걱정될 문제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하고 큰 방향성은 어쨌든 IT 산업이랑 4차 산업 그리고 쇼티지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주가는 돌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지금 성장주의 포션을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가치주의 포션을 얼마큼 가져갈 것이냐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를 이제 저희가 질문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여쭤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렇지. 이제 사실 삼성전자를 막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고 있으신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네. 싶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원래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들고 온 이슈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알기로는 지난주에 우리 입는 거 네.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이번 주 뭐 의식주 시리즈로 해서 오늘은 먹는 거 준비하신 걸로 들었는데 뭐 최근에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네. 이게 뭐 어떻게 보자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그 이제 해당 종목에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매출 부분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앞서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작년에 성장주가 워낙 좋았고 올해 이제 가치주 쪽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하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를 두고 한 3주 정도는 의식주로 심플하게 얘기를 좀 풀어가 봐야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지난주에 의복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시세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도 사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이미 이제 섹터가 움직이고 올라가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사실 나스닥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것도 CPI가 이제 4.2%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상승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코어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음식료, 그다음에 주거비, 그다음에 교통 운송, 여가 부분이 이제 눈에 띄었다는 건데 그랬죠. 결국엔 다 소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계속 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업 주가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음식료 업종 농산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원인은 사실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해운 운임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확해서 옮기는데 비용이 들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달러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이랑 이제 미국 북부랑 남미 쪽 이제 뭐 가뭄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수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원가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곡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음식료 업종이 그러니까 원가가 상승을 하면 음식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음식료 업종과 이 그 곡물가나 아니면 원재료 가격들을 보면 그 곡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게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주식은 어쨌든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재료나 그러니까 곡물가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곡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거를 향후에 가격 인상에 대한 그 전이? 압박과 이제 기대감이 이제 음식료 업종에는 작용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이 이제 곡물가가 피크를 찍고 꺾일 때 이 마진이 이제 더 늘어날 수 네.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곡물가가 피크를 치고 꺾여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놀리는 그러니까 지금의 놀리는 음식료 업종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네.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예.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곡물가가 피크 아웃을 찍고 꺾이면은
그 증권사 분석 리포트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이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가격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더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그래서 더 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조금 더 길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시는지요?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거는 그 농심이라는 기업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료 업종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러한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원가와 매출가 뭐 이러한 이제 가격뿐만이 아니라 히트 상품이 좀 나왔을 때의 그러한 이제 모멘텀도 좀 있는데 농심은 사실 뭐 되게 많이 무겁고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간편식으로. HMR, 네. 간편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22만 원대에서 3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농심에서 나온 배홍동이라는 그 이제 새로운 라면 비빔면이 네. 꽤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팔도에서 하는 그 삼양에서 비빔면 그게 이제 매출 1위인데 농심이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그 따라잡고 있고 좋은 스코어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후기들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킬러 아이템이 좀 나오면은 그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엽기적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 때, 2분기 때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큼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농심은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은 대부분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고 대부분 또 이제 무겁고 시가총액이 좀 크긴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하고 올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좋게 본다고 아마 1월달, 2월달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코너들도 많이 출연을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드디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밀키트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그 하고 있고 가정 간편식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쪽에서 보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들은 화이트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MC님이랑도 한번 네. 그런 그린 케미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CJ 제일제당이 PHA라는 소재를 가지고 녹는 플라스틱에 대한 그러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주문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만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CJ 그룹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수하면 사실 CJ이기 때문에 뭐 CJ가 두 종목이나 이제 좀 관심권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CJ 프레시웨이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단체 급식 쪽이 어쨌든 대기업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랑 아마 CJ 프레시웨이가 이쪽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인 탄력도는 CJ 프레시웨이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오늘 뭐 시장에서 좀 급식 관련 네, 네, 종목들이 네, 네.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급식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음식료 부분들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주 이제 원초적인데요. 대동이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농기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음식료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곡물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농기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밸류를 한 18배 정도 받고 있는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9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목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뭐 매매 전략 들어볼 탑픽은 뭘로 찝으세요? 탑픽은 앞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CJ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 그러면 요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증권사에 있을 때도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여기 한국경제 TV 와서도 이제 뭐 교육을 할 기회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면은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신고가 종목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대형주의 신고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대형주라는 게 시가총액 사이즈가 몇 주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신고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CJ 제일제당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몇 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신고가, 그러니까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건 그 기업 자체에서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성장판이 한 번 더
열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모멘텀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몇 조짜리 기업이 그 이제 뭐 CJ제일제당으로 치면 7조짜리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고 그 모멘텀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그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시장 기대치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좋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음식료는 사실 재미없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수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됐을 때 업사이드가 열리는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성장 포인트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저는 화이트 바이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PHA라는 이 소재 관련해 가지고 녹는 플라스틱인데 이게 지금 CJ제일제당뿐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이게 이슈인 거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SPC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랑 그다음에 SKC를 통해서 네. 녹는 그 플라스틱,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부분들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과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포장 용기 쪽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주문을 좀 받아놓은 상황이고 공장을 이제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훨씬 더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멘텀을 조금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일단 6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한 40만 원대 정도 보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각 특징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양시장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지수 종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거지 전반적인 테마들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지수가 급락했을 때도 대한항공은 하방 경직성이 느껴졌습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항공으로 화물을 보내는 값이 급등한 데다가 해외 여행 금지 조치가 이달부터 풀린 영국에서는 하루 사이에 국제선 비행기 값이 무려 15배나 폭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행 수요 폭증 예상 속에 연기금은 9거래일 연속, 기관은 총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보복 소비 테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보통 국회에서는 안건을 신속 처리할 때 내지는 놀이공원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때 쓰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용어가 백화점 명품관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출근할 때 보면요. 몇몇 소비자들이 7시부터 백화점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백화점 문이 열리면은 매장까지 뛰어가셔서 가방을 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백화점이 이제 VIP 고객들을 위해서는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살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 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의 보복 소비 현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오늘 식 관련주뿐만 아니라 골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포트 관련주 보시면 레드캡 투어 꼽아봤습니다. 최근 리포트 종목에서는 렌트카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뉴스 보셨죠?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품귀 현상과 또 내연기관차, 전기차로 가는 진화 과정에서 렌트카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급증한 건데요. SK증권은 레드캡 투어의 여행 부문 실적이 감소했어도 렌터카 부문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 네 카테고리 중에 오늘 어떤 부분 매매 전략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보복 소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의류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 예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백화점 여기 근처에 있는 영등포의 이제 T 백화점 그쪽에도 정말로 명품관에 줄을 많이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이게 하방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비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네. 신세계랑 호텔신라 쪽을 탑픽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중소형주는 일단 뭐 의류 관련된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주가 남았죠? 그 테마를 이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김영철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